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스탁 첫 번째는요. 오늘의 핫스탁 DR 호턴입니다.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주택 건설업체죠. DR 호턴의 주가가 지난주에 사실 실적 발표 전후로 4일 연속 떨어지면서 이거 좀 불안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만에 그 낙폭을 다 채워냈습니다. 그냥 뭐 잠깐 조정이 있었던 걸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네, 이 부분은 우리나라와 좀 확연하게 어떤 지정학적 요인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인구 구성, 그리고 지역적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신규 주택 시장이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냥 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네, 떨어졌네 이런 거 갖고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미국의 특히 이제 신규 주택 건설 업체의 흐름이다라고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 오늘 그 얘기를 주로 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미국 최대 주택 건설 업체가 DR 호튼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왜 이렇게 신규 주택이 이렇게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수요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모기지 금리가 20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모기지를 대출받을 때 보면 일정 기간 단기간에는 일단 고정금리 그리고 일정 지나면 변동금리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대부분 이제 30년 고정금리를 많이 하는 게 이제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금리를 싸게 받으면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선택적으로 자기가 뭐 변동금리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모기금리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집을 옮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주택이 있고 아니면 동네 옆 동네로 가서 조금 큰 집으로 가거나 새 집으로 갈 때 하면 A라는 집을 팔고 B라는 집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물론 투자용으로 계속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팔고 사야 되는데 팔 때 보면 기존 주택은 금리가 낮았었는데 말이죠. 이사 가니까 금리가 갑자기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 1년에 내가 이자를 한 2만 불, 10,000불 냈었는데 이제 갑자기 6만 불, 7만 불 내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사의 수요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기존 주택을 팔고 가기에는 엄청 돈을 많이 벌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워낙 납입금이 하는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매매나 기존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량을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우리를 쓰면 부동산 내놓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미국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 주택 매물이 줄어들고 있고 보통 미국이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보통 집을 하나 내놓으면 팔릴 때까지 보통 3개월 정도에서 5개월 정도가 일상적인데 지금 20일이면 팔립니다. 지금요. 되게 구조적이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신규 주택 판매가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이 늘어나면 또 이제 흥미로운 거가 우리나라는 집을 사거나 팔 때 보면 사는 사람도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파는 사람도 부동산 내고 전세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미국은 사는 사람이 절대 내질 않습니다. 미국은 서양은 대부분이 파는 사람이 양쪽 부동산 수수료를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파는 사람이 이제 신규 주택을 파는데 거기도 역시 부동산이나 우리나라 보면 시행이랑 시공이랑 파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기존의 피보다 적게 받아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고 예를 들어 우리가 보면 모델하우스에 찾아오는 사람 많으니 이 사람들이 신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자신감 있는 배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한 채 팔 때 2%의 수수료를 줬어야 되면 이제는 1.5%만 받을래? 사람이 몰리는 겁니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판매 관리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구경 오는 사람 많고. 그런 부분이 지금 신규 주택 업체들이 좋은 그런 구조적 요인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제 목재 가격이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실적에 호조세를 가져왔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슈가.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 많이 살다가 하더라도 어디 좀 멀리 가도 출퇴근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경기도 수도권에 있건 수도권에서 서울로 이동하기도 쉽고 서울에서 약간 수도권으로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 거가 아주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아이, 그럼요. 근데 미국은 요번에 최근에 이슈 저희도 산업재 얘기 많이 했고 소재 얘기했다시피 기억하는 거 있으실 겁니다. 리쇼어링입니다. 리쇼어링. 그리고 또 하나가 IRA죠. IRA. 리쇼어링은 미국 기업이 다시 오더라는 거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가 가는 거는 IRA 때문에 엮여서 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뉴스나 이렇게 가끔 보시면 미국에 공장 짓는 것은 있던 공장을 재활용하는 그런 개념이 대부분 아니죠. 대부분이 허업 월판에 이제 갖다가 공장을 짓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현대차가 예전에 지을 때도 보더라도 없던 동네 가서 길 이름도 현대로드로 만들어 이런 거거든요. 예. 그 공장을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아, 사람이 또 가야 되죠. 사람이. 그렇죠. 공장 직원들이 거기 살아야 되니까. 한 20명, 3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컨테이너로 임시라도 걸 수 있는데 그렇죠. 매번 뭐 대통령이나 미국 정치인들이 일자리 수천 개 확보했다 그러잖아요. 수천 개 확보했다 그러면 사람이 가족이 딸려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집을 새로 지어야 돼요. 집을.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지금 있다. 그것이 바로 신규 주택 건설 업체들의 뭔가 좀 구조적인 호재 환경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이해도가 조금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이것도 1분기 실적 발표에 의해서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최소 1분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분기도 지금 최소 6곳이나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이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택 건설 업체, 뭐 톨 브라더스나 몇몇 회사, 레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꾸준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주가도 구조적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죠. 디아로턴이 그 선두주자에 있는 셈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빠졌지만 금방 또 따라잡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도미노 피자입니다. 피자 시켜 먹은 지가 언제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도미노 피자의 실적이었는데요. 실적이 좀 아쉬웠습니다. 너무 비싸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린 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거기다가 배달료 인상까지 붙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피자 시키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나 봅니다. 저도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래됐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실적부터 확인드리면 오늘 장전에 나온 건데요. 3.05달러의 주당 이익이 예상됐는데 0.8달러. 그러니까 딱 맞춘 정도가 나왔고요. 매출이 약간 부족했죠. 그러네요. 10.3억 달러가 예상됐었는데 10.7억 달러가 그러니까 10.3억 달러 발표되면서 예, 약간 예. 부족했고 주가는 좀 올라갔다가 좀 하락하면서 조금 약보합 정도로 마감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실적도 실적이지만 도미노 피자가 주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지난주에 이미 갭 상승했던 것인데요. 한번 저희도 잠시 단신으로 처리해 드렸었는데 도미노가 이제 우버랑 이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버랑 손을 잡아서 우버 앱을 통해서 바로 거기서 도미노 피자를 주문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되게 큰 뉴스였죠, 이거. 네, 예. 되게 큰 뉴스였는데 저 자신도 뉴스를 전해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효과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뭐 현재 사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좀 조금 확인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버는 우버이츠뿐만 아니라 한 4, 5년 전에 포스트메이드라는 것도 인수했어요. 그래서 그 포스트에 같은 그 주문하는 앱인데요. 이래서 해서 이제 자기네 이제 바탕이 큰데요. 거기서 이제 도미노 피자 주문을 시킨다는 것인데요. 이 직후에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줄 상향시켰습니다. 지금요. 도미노 피자에 대해서요? 네, 도미노 피자에 대해서. 우버는 뭐 기본적으로 흑자 전환 기대감으로 예. 이제 전체적으로 추세적 흑자 전환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 사야를 했는데요. 2018년에 있었던 하나 이 업계에 주요한 변수가 있었는데 그때 파파존스가 도우대시와의 협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좀 예전에 들어서 별로 기억이 안 나는 일인데요. 그 이후에 파파존스의 매출이 급증했고요. 또 현재 3자 앱이라는 게 이제 자기네 자체 앱, 우리를 보면 파파존스의 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우대시라는 앱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현재 3자 앱을 통해서 매출이 전체 7% 정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7%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흥미로운 것이 저는 이 부분은 진짜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차이라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데 그냥 팩트니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를 도미노 피자에서 예를 들어 주문을 하면 피자가 $10라는 겁니다. $10. 예. 그렇지만 우버나 이런 데서 하면 스스로 붙지 않아요? 12달러 정도로 될 거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값은 똑같더라도 여기서는 할인 코드를 많이 주는 모양이에요. 아. 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더 비싼데도 사람들이
도어대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냥 거기서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에 우버다 우버1이라는 그런 생태계가 있고 그쵸. 그래서 사실 보면 또 귀찮다는 겁니다. 맞아요.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익숙한 거에 이미 구독돼 있고 이런 것들한테 간다는 거거든요. 바로 결제, 간편 결제. 하다 보면 저만 하더라도 한 500원, 300원 차이 나면 그냥 네이버 이렇게 타거든요. 네. 딱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도미노 피자 CEO가 이번에 얘기한 거가 우버 앱을 통한 신규 매출이 한 1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체 3자 매출이 한 15에서 20%까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 그것이 월가의 기본적인 평가였다. 그러면서 도미노 피자 오늘 주가 자체는 재미없었지만 흥미로운 부분이다 해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미노 피자 하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자존심 있는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숙이고 들어간 거죠. 우리도 이제 모든 프랜차이즈를 배민으로 주문하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그런 변화가 확실히 좀 일어나고 있나 봅니다. 같이 윈윈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스탁은 스타벅스입니다. 그래도 커피는 못 참지. 네, 피자는 좀 부담이 돼도 하루 한 잔 커피는 사실 못 참거든요. 물론 저가 커피 많이 나왔습니다만 스타벅스가 갖고 있는 그 헤리티지가 좀 있고 가치가 남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스타벅스는 어떨까요? 네, 오늘 스타벅스를 뭐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굳이 얘기해 드리는 것은 지금 IT의 성장주 위주로만 많이들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구성된 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필수 서비스나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유틸리티나 산업재 중에서 은근히 회복을 시도하거나 상당히 사상 최고가 근처에 가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 익숙한 주식 한때 잘 나가다가 약간 쉬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허쉬 초콜릿이랑 스타벅스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타벅스를 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스타벅스야 말씀하셨던 대로 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친근한 곳이고 스타벅스의 1호점 시애틀에 있는 것은 관광 명소가 될 정도고 스타벅스의 모든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머그컵이나 이런 거를 모으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분명히 그렇죠. 핫한 이슈. 거기서 무슨 에코백 하나 나오면 그거 줄 서갖고 오픈런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인 건 분명히 맞는데요.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쉬었던 것은 성장주 일변도로 갔다는 것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가 중국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좀 더뎠다 이런 그러네요. 거기 때문에 예. 이번 실적 시즌에도 아마 중국의 성장세 회복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지난 분기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한 2년까지의 이익과 매출의 추이를 보면 주당 이익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매출도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은 특히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장주나 이런 거 그리고 주가에 너무 고공행진한 주식에 좀 부담스럽더라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시고 있고 우량주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고 있는 뭐 허쉬라든가 스타벅스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갖고 한번 스타들이 해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실적 발표 이번에 8월 1일이니까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예. 다음 주 실적 발표할 때 주당 이익은 95센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가 84센트였기 때문에 좀 늘어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매출은 뭐 꽤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다시 열리고 이런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투자 의견은 다만 여전히 중립 의견이 꽤 많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매수 의견만큼 중립 의견도 꽤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각은 중립 정도로 보셔야 되겠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 다음 주군요. 8월 1일이라고 예고를 해주셨고요. 실적이 좋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좀 쉬고 있는 그런 기업 스타벅스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특징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2분기 실적 3주차입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요? 네, 그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실적 시즌이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지난주에 나왔던 실적이 마진 좀 악화되는 것들이 몇 개 나오면서 2분기 실적 시즌 자체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고요. 연간 실적 전망도 좀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약간은 좀 경계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참고적으로 2분기 전망이 마이너스 7.0까지 회복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특이한 겁니다. 워낙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조금 회복되는 거였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네. 이번에는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경계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그림은 2023년과 2024년까지의 연말에 S&P 500의 주당 전망치인데요. 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223달러 정도에서 안정돼서 조금 우상향까지 하다가 218, 219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건 좋지 않은 중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렇게 내려가고 약간 경계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순이익률이 6분기 연속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21 2분기에 저 탑이었을 때 13.0입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다면 제가 확인했는데요. 13.0인데 2분기 순이익률은 지금 11% 초반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섹터별로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제가 그렇겠죠. 드리겠는데 섹터는 아시다시피 11개 섹터가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보시는 방법은 흐린 것은 6월 말 전망치였고요. 그리고 진한 바 그래프는 지난주 말 금요일 기준으로 전망치가 되겠는데요. 그나마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재, 부동산은 6월 말 대비 전망이 좀 상향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리츠가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것도 아마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리츠에서는 워낙 리츠 안에 10개 정도 또 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52주 최고가 가는 리츠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걸 저희도 소개해드렸던 에퀴닉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AI가 필요하다면 주택권 클라우드가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 그건 이제 52주 최고가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살아나는 것도 있겠고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지만 조금 회복하고 있는 거가 테크 정도가 약간 들어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로 종목 개수로 그냥 따지면은요, 개수로 따지자면 이익 전망을 내리는 기업과 상향한 기업은 이게 흔히 얘기해서 어닝 조정 비율이라고 우리가 업계에서는 쓰고 있는데 이게 이 상향 기업 종목 수는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적인 평균치는 내려가고 있지만 개수로 따졌을 때 보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죠. 그래서 51대 49니까 상당히 회복을 했고요. 다만 그 안에서도 섹터별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향 이익 전망을 좀 올리는 종목 수가 많은 거, 50% 이상 올리는 거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임의소비재, 산업 요 정도가 여기서 보이시는 화면 중 오른쪽이고 좀 진한 파란색이 절반 이상한 것들을 제가 불러드린 것들인데요.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분기 모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은 전부 다 긍정적인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임의소비재입니다. 임의소비재. 대표적인 경기 민감지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임의소비재는 한 번에 살 수 있는 ETF가 XLY라고 있고요.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마도 관전 포인트는 내일 이번 주에 발표되는 알파벳이 과연 어떻게 실적 발표하고 그렇겠죠. 메타가 어떻게 했다에 해서 의견이 바뀔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마지막은 자주 소개해드렸던 산업재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재 ETF, XLY, XLC, XLI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굿모닝 글로벌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